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김 간호사, 오늘 어디를 치료하러 가야 되죠? 그렇군요. 오늘은 신라 하대를 모르는 환자를 치료하러 가야 되는군요. 한번 가볼까? 어디로 가야 되니? PPTV 역사 채널. 그래, 한번 오늘 치료해보러 가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PPTV 역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드디어 라텍스 장갑을 구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어서 남북국 시대 중에서 신라 하대 상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스크 좀 벗을까요? 네, 이 신라 하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왜 안 내려간다? 신라 하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발해를 배우기 전에 이 신라 중대 무열한계 진골 귀족들 출신들이 왕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왕권이 성장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알아봤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라 하대 중대 이 왕권이 약화되는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강했던 왕권이 약해지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신라 중대 상황과 비교해서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킹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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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고고 치료하러 가봅시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문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삶이 힘들다라고 되어 있는데 삶이 힘들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제가 자주 듣는 노래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노래에 꽂혀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휘리 형이 부르는 별처럼이라고 하는 그 별그대 OST 노래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삶이 힘들 때 좀 지치고 힘들 때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황규영이라고 하는 가수의 나는 문제없어.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삶이 힘들 때 이런 노래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 반짝이게 하기 위해서 밤하늘 같은 존재 바로 PPTV 역사 채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옛날로 생각해보면요, 삶이 힘들다라고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모두 다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삶이 힘들다라고 했을 때 옛날 왕과 귀족과 평민들은 왜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왕부터 한번 볼게요. 이야, 조선시대긴 하지만 왕의 일과표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언제 왕이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진짜 숨 쉴 틈도 없을 정도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독서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이 왕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왕도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왕들은 보통 편하다라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은 너무 좋은 존재야, 우린 왕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왕도 힘들어요. 자, 다음 귀족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족들은 왜 힘들까요? 왕이 내 말을 안 들어줘요. 백성들 세금을 안 내요.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 평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민들도 마찬가지로 농사가 잘 안 되는데 세금은 저렇게 많이 내야 되니? 우리 농사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관리들은 세금을 많이 뺏어가는 걸까? 삶에 대한 고통이 담겨있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왕도 힘들고요, 귀족도 힘들고요, 평민 모두 힘들어요. 자, 특히 평민들,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이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 신라시대,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딱히 떠오르는 방안은 없어요. 그럼 만약에 현재 이 현대사회에서 백성들이, 일반 시민들이 힘든다면 어떻게 할까요? 민원을 제기한다던가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올린다던가 등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죠.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백성, 시민들이 중심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고대 옛날에는 이 백성들의 애환,
그런 힘든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은 자신의 불만을 어떻게 표출했을까요? 이번 신라 하대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라 말기 혹은 하대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도대체 신라 하대가 뭐야? 라는 것부터 알아봐야겠죠. 하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라 중대가 있었고 하대가 있었고 상대가 있었어요.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신라를 세 단계로 시기별로 나눠놓은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통일 이전에 무열한 이전의 시기를 상대, 그리고 무열한계가 집권했던 시기를 중대, 그 다음에 그 이유를 하대라고 합니다. 하대 같은 경우에 보통 8세기 700년대 후반부터를 하대라고 하고요. 신라의 멸망 시기까지, 망하는 시기까지를 보통 하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망조가 될까요? 망조, 망하는 분위기와 관련된 동물도 있죠. 새가 있죠. 바로 까마귀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누나를 뭐 파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힘든 상황일 때 이 신라의 모습은 어떠했을지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인 신라 중대의 모습을 한번 좀 봅시다. 신라 중대의 모습 같은 경우에 통일 이후에 무열왕과 문무왕이 어떤 정책을 했었나요? 그렇죠. 철을 녹여서 그거를 백성들의 농기구로 만들어주는 정책들을 했었고요. 또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갔었죠. 자, 그런데 또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의 그런 말을 잘 듣는 비서기관인 집사부와 시중의 권한을 키우고 왕을 견제하는, 왕권을 견제하는 세력이었던 화백회의와 상대 등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왕의 힘을 키워나갔다고 했었죠. 또한 지방제도로서 구주 오소경 제도를 통해서 지방통제력, 중앙에서 왕의 힘을 더 크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왕의 힘이 닿을 수 있도록 했던 방식이 바로 구주 오소경, 이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왕권도 강했고 지방통제력도 강했던 이 시기에 왜 이런 정책들이 계속되던 시대에 하대가 되면서 개판이 되는 걸까요? 자, 한번 알아보러 가보죠. 고고! 자, 먼저 교과서 97페이지의 빈칸, 여러분들 같이 채워보면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구체적인 설명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7쪽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자, 8세기 후반, 아까도 얘기했지만 700년대 후반이 되면서 왕권이 점차 약해진다라고 했었죠. 왕권이 약해지면서 당연히 나라의 그런 중심축이 왕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신라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결정타를 불러온 사건이 바로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그 유명한 별명이 있었던 경덕왕이 죽으면서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른 해공왕, 8살 때 왕이 올랐다고 해요. 이 해공왕이 왕에 오르면서 왕의 그런 모습이 원래 우리가 알던 이미지보다 약해지죠. 왕이 넌 왕 같지 않아, 넌 그냥 어린이일 뿐이야 라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면서 귀족들이 엄청나게 많은 반란을 하면서 왕이 살해되기도 합니다. 또한 왕이 한 번 죽으니까 그 다음 왕들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기에 더불어서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뀔 만큼 왕위를 둘러싼 그런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골귀족 세력들이 나도 왕을 하고 싶어, 이 왕이 증탁 전에 적극 가담하고요. 왕권과 결탁하던 이런 육두품 세력도 중앙정계에서 쫓겨나게 되죠. 진골이 이제 다 해오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육두품들은 왕의 말을 잘 들어야지 했는데 왕의 힘이 약화되니까 자기의 그런 입지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또한 지방 세력들이 왕위 쟁탈 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나도 왕 한번 해볼까? 나도 왕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좀 도움을 줘서 나도 한번 힘 세져 볼까?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 반기를 드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특히 결정적인 사건이 8세기 중반, 초중반에 일어났던 김원창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은 굉장히 신라 사회가 엄청나게 약해지는 결정타가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90 몇 쪽이죠? 7쪽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신라 하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해공왕의 상황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이 해공왕 같은 경우에 아버지였던 경도왕이 이른 나이에 죽게 되면서 8살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가 왕이냐? 넌 그냥 갓난아기일 뿐이야. 너는 초딩이야. 이런 식으로 귀족들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해공왕이 집권하자마자 8살 되던 해부터 여러분들 8살이 되던 날 해부터 왕이 오른 직후부터 반란이 각지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각간 중에 한 명이었던 대공이 난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4년 동안 96각간이 수도를 포위하고 33일 동안 포위하고 막 궁궐 포위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4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8살의 나이에 그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왕권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왕의 입장에서 8살이었던 해공왕의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와, 진짜 졸라 무섭겠죠. 매일같이 무서움에 떨어야겠죠. 그래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귀족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공왕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뭐 해보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도 있었겠죠. 하지만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점차 정치에 멀어지고 관심이 나라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술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졌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 바로 해공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공왕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정도 제위에 올랐는데요. 왕을 하는 기간 동안에 그래 정치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해공왕의 해자 같은 경우에 은하 해자인데요. 뒤에 사람들이 이 왕의 시호를 붙여준다고 했었잖아요. 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너는 은혜라도 좀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해공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그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해공왕 같은 경우에 결국에 780년이 되던 해에 김지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 반란 도중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김지정이가 직접 죽인 게 아니라요. 이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었던 상대등 화백회의의 대빵이었던 김양상이가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지정의 반란 속에서 결국에 죽었는데요. 김지정이 왕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네 지정신이냐? 닌 18놈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욕같은 욕을 했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결국에 왕의 자리가 이제 공백이 생기게 되죠. 그럼 왕을 누가 해야 될까요? 당연히 왕의 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왕의 아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는 왕의 없었기 때문에 나라의 제일 어르신이 하는 게 맞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화백회의의 수장이면서 이 반란을 진압했던 김양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공왕의 뒤를 이어서 선덕왕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선덕왕 같은 경우에도 5년밖에 왕위에 즉위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또다시 왕의 자리에 공백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선덕왕의 뒤를 이어서 당시에 신라에 가장 잘 나갔던 인물 2명이 있었는데요. 한 명이 바로 선덕왕의 뒤를 이어 화백회의의 수장이 됐던 김경신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으로 집사부의 수장이었던 김주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화, 일화를 한번 사료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당시에 무열왕계가 집권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해공왕 때까지는요. 하지만 해공왕이 죽으면서 무열왕계가 끊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무왕계였던 김양상이가 왕을 했습니다. 근데 내무왕계가 왕을 하지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열왕계가 아직 입지가 조금 더 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왕을 누가 할 건지를 두고 화백회의가 열리는 날이 생겼는데요. 이 화백회의에 갔을 때까지만 가게 되면 김주원이가 왕을 하는 거였어요. 만장일치로요. 그런데 김주원이가 왕을 하러 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갔겠죠. 갔는데 갑자기 수도 화백회의 장소로 가는 그 길 앞에 개울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넘쳐서 못 가게 된 거예요. 나도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김경신이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이거 봐라, 김주원이가 왕이 되지 말라고 하는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는 얘기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김주원 없이
화백회가 진행되고 상대 등이었던 김경신이가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왕이 바로 원성왕이었죠. 이 원성왕이 왕이 되면서 결국 김주원은 어떤 처지가 된 거죠? 왜? 내가 원래 왕이 돼야 되는데 우태열을 버렸네? 결국 김주원은 김경신에 의해 멀리 지방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 쫓겨간 지방이 바로 강릉이고요. 김주원이 강릉 김씨의 시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김주원은 왕을 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성왕이 왕에 오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여러분들 저번 신라 중대의 유학 보급을 위해 원성왕이 실시했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서 상품과였죠. 이 독서 상품과라고 하는 건 유교 경전을 잘 해석하고 습득한 사람을 인재로 뽑겠다라고 하는 거죠. 뽑는 거예요. 시험을 봐서 뽑는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는 뭐 내가 아버지가 뭐 높은 관직이었으면 뭐 물려받거나 이런 제도였잖아요. 이거에 담긴 의미가 이 무열왕대를 뽑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쫓아내기 위해서 원성왕이 독서 상품과를 실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썰도 하나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열왕계가 점차 이제 쫓겨나고 내노랑계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시대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결국에 왕의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 귀족들 간에 실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왕이 될 수 있는 시대예요. 결국에 왕이 실력이 있어서 왕이 됐어도 결국에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더 힘이 센 사람이 생겨나면요. 그래서 이제는 전제 왕권 중심 체제에서 이제 귀족 중심 체제로 바뀌는 시대가 바로 이 신라 하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되면요, 와 진짜 왕 엄청 많이 바뀌죠. 150년 동안 20명 정도의 왕이 바뀐다는 거예요. 7.5년에 한 명씩 바뀝니다. 어떤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에 이런 식으로 신라의 왕의 힘이 점차 약해지는 시대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더 결정타를 불러온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아까 강릉으로 쫓겨났던 김주원의 아들 김원창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김원창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멀리 쫓겨났어도 그나마 실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라의 집사부의 시중까지 올라가는 사람이었는데요. 당시의 왕이었던 41대 헌더왕이 왕이 되는 걸 보고 굉장히 불만을 표했습니다. 헌더왕이 자기의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거든요. 이거에 불만을 품고 왕에게 자꾸 이제 상소를 올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싶었지 않았던 헌가왕이 결국에 김원창을 지방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갔던 곳들이 막 웅주 전라도 저기 충청도 강원도 이런 지역으로 막 옮겨서 막 왔다 갔다 보내게 됩니다. 귀양 보낸 거죠 거의. 그래서 이거에 불만을 품은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김원창이 이건 찬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지방에 있는 곳들을 많이 돌아다니고 실력이 있었다 보니까 그나마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맞는 그런 지역들을 모두 합칩니다. 그걸 합쳤더니 신라의 5개의 주 그리고 3개의 경이 참여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신라의 절반 이상이 이 김원창의 난에 동조해서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반란은 희한하게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참여했지만 10일 만에 진압됩니다. 결국에 실패하는 걸 보고 김원창이 자결을 하고 그 일족은 모두 다 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 통일신라의 그런 지방 통제력이 아직까지는 살아있구나. 중앙군의 힘이 이 반란을 엄청난 반란을 진압할 정도로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김원창의 난에 엄청나는 많은 국력이 투입되게 되면서 이 김원창의 난 이후에 굉장히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 신라하대의 상황은 왕권이 약화되고 이에 반면에 진골귀족 세력들이 강화되고 그리고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신라하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해공왕과 그 다음에 김원창의 난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알아볼 것은 바로 신라하대 상황에 대해서 중앙정치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해공왕이 즉위하게 되면서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기 때문에 귀족들의 그런 반발과 그런 자기도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점차 왕권이 약화되고 진골 귀족들이 왕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진골 귀족들이란 무열 왕계가 아니라 내물 왕계라고 하는 이전의 왕족 세력들이 즉위하게 되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더 부은 것이 바로 김원창의 난이었고요. 이 김원창의 난 진압 결과 점차 왕권이 약화되고 진골 귀족 세력들이 강화되고 그리고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면 지방은 어떻게 됐다고 했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했었죠. 이 지방의 모습들을 알아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흔들리는 지방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기 위해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세력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